네, 안녕하세요. 함께 맞는 비, 한비의 진행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수연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통합교육과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입장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네, 재밌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IEP, 개별화교육회의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수교육의 기본은 IE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별화교육회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별화 교육은 영어로 IEP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그 현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게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을 IEP라고 합니다. 통합교육은 IEP가 가능한데 특수학교에서는 IEP가 좀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바뀌어야 되는 저도 거 반대로 아닌가요? 생각했는데요. 반대로 반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왜 과연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통합교육에서는 IEP가 어떻게 네. 되고 있습니까? IEP의 정의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통합학교에 오지만 특수반에서 국어, 수학을 어떻게 하냐, 이게 IEP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사실 개별화 교육 계획이 뭔지도 잘 모르세요. 담임교사도 사실 잘 아나? 담임교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수교사 아니면 이걸 보지도 않아요, 사실. 통합교육을 봐줄 때는 네. IEP 회의를 개별화교육 회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반교사와 네. 특수교사와 네. 부모가 네.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하고 이후부터는 있습니다. 함께 하고는 함께 있지만 하고는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네, 그냥 상담의 개념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담임이 참여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어 수학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특수반에서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IEP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가 통합반에서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고 통합반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결과, 뭐 평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교육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이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같이 참여해서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같이 목표도 세우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IEP가 아닐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네. 통합교육에서는 보통 특수학급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학생이 6명 내지 12명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거나 네. 뭐 교장쌤, 교감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개별화 교육 회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어요. 정말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특수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특수학교에서는 아침에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6명의 학생을 동시에 보면서 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상 또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IEP란 통합교육을 위해서 나온 거지 특수학교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저도 실제로 듣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럼 우리 특수학교에서는 IEP가 어떻게 돼요? 특수학교에서는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담임 교사하고 개별화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개별화 지원팀이라는 그 팀을 꾸려서 회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담임하고만 의논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화 목표를 수립하고 싶다고 하시면 담임하고 하셔도 되고 이 학생과 관련된 교과, 그 다음 부장교사, 교감, 교장, 그 다음에 담임하고 같이 개별화 지원팀을 통해서 개별화 목표를 수립하고 싶으면 그 개별화 지원팀 회의로 신청하시면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그 교육 계획서는 법적 장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기 말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하고 개별화 교육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 결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학교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건 법적 장부이고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저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목표를 세우고 월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서류 따로 그다음에 활동 따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한테 적어도 이번 달은 이거 하나는 어쨌든 지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걸 가지고서 아이들을 만나야지 작은 변화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개별화 교육 회의를 요청했을 때 교사들은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교사들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중에서 딱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머님이 일단 교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담임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장을 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교육을, 이 회의를 할 때 네네네. 교장 선생님도 불러달라. 라고 불러달라.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특수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모두가 개별화 지원팀 회의를 요청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개별화 지원팀 회의 요청이 있으시면 꼭 다 참여를 하세요. 근데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수가 너무 많아져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거는 요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에서는 어때요? 일단 교사의 입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만약에 분위기에서 부모님이 IP 회의에 교장, 교감 선생님 와주세요. 해서 교과쌤들까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런 경우 단 한 번도 본 적이 제가 10년이 넘는 경력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저도 지금 IP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교감 선생님도 참석해 보신 적 없고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소수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이 바쁜 인력이 다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저희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교감 선생님은 원래 오시고요. 교장 선생님까지는 제가 요청을 해본 적은 없고 아이들 이제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뭐 네.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 뭐 체육. 체육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가능하면 참석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지난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뭐 영어 선생님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나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왜 오지? 막 이런 표정이셨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됐다.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정말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만나서는 파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제가 드린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이런 것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들의 수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도 잠깐 거론하긴 했습니다. 실무사라든지 공익 등등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할까요? 배치가 되면 사실 담임들이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의 몫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학생도 지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지원 인력의 어떤 지도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실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왜 특수학교나 다른 기관들에 배치가 되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으나 사회복무요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좀 교육을 받고서 학교에 배치가 되어야지, 교육청에서도 그 소정 교육은 하는데 그게 학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학기에 몇 번 이렇게 있고, 그게 약간 형식적이라는 느낌? 실제적으로 그 개별 학생한테 필요한 교육은 결국은 담임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 특수교육 실무사에 또 막 연배가 높다거나 경력이 많거나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하고 담임이 막 초임교사이게 되면은 이 관계가 오히려 역행되는 네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급여 체계가 낮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또 전문적인 인력들이 모집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 쪽에서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하는 역할이 좀 특수학교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는 보조 인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동 지원도 필요하고 식사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특수교사가 한 명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점이 많아서 지원 인력을 각 학교에 한 명씩은 그래도 배치해 줘야 되지 않나. 사회복무요원이든 누구든 지금 인력 지원마저도 너무 안 돼 있어서 네,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고, 만약에 이제 지원이 됐을 경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업 지원을 들어왔을 때 교사가 수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 교사예요. 네. 교사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한테 이 아이를 다 맡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업의 주도권은 교사가 가지고 있고 이 아이의 수업에 대한 책임은 교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인력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교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에 보니까 만약에 보조 인력이 같이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담임 선생님은 아무것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중재를 안 하시고 그냥 보조 인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운 행동을 일으키면 그냥 데리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우리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담임 선생님이 얘의 목표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잘 알아서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보조 인력이 맡아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보조 인력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사의 교육도, 보조 인력에 대한 교사의 교육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신다고 하니까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뇌병변 1급과 시각장애 중복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김지연 선생님이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는 장애 영역별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뇌병변하고 시각장애를 지금 중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뇌병변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각 쪽 지원이 어려울 수가 있고, 시각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뇌병변 쪽에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 쪽에 장애가 더 중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그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공통교육과정을 중앙 집권적으로 내려줬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화,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지역 연계 교육과정이 강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조가 될 거는 교사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교사 전문성에 맞추어서, 또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학생 상황에 맞추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또 학생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교육과정이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보호자로서 학교 안팎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1학년 때 보낼 때는 학교 밖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니들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 잘 지내고요.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믿는 만큼 그 믿음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 게 또 교사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요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청보다는 이제 지원이라는 요청보다는 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자료 같은 것도 선생님이 선생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지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 이런 입장에서 만들어서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통합학교를 맡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나한테 사실은 보상이 더 주어지는 것도 없고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일이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반에서 계속 어떤 끊임없이 사건도 일어나고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이걸 기피합니다. 하지만 또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럴 경우에 부모님이 말 한마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힘이 나요. 더 잘해야지. 그래서 항상 좀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등교하는 걸 힘들어해요. 이런 아이에게 학교 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죠. 왜 가기 싫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함께 찾아봐야 되고, 그 가기 싫은 거를 어쨌든 참아내면서 학교에 가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고, 학교에 또 가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어쨌든 학교에 가면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의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가족 말고 또 다른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너무 싫다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터득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학생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네, 생각이시죠? 저 100% 동의하고요. 사실 비장의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반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 지나가야 되는데요. 통합학교의 교사로서, 특수학교의 교사로서 여태까지 나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봤을 때 이럴 때 정말 좀 보람이 있었다, 의미 있었다, 이런 순간들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통합교육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학생한테 초점을 맞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비장애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는 제가 확신이 정말 매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한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합교육 너무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 집에 오는 길에 막 울컥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합교육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 다 장애가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우리 아이들과 다른 어떤 장애인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편견도 좀 아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제가 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어떤 편견, 차별, 호기심조차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너무나 장애가 분명한데도 얘가 장애인이에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저는 통합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큰 거 아니고, 전 또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이 웃는 그 눈빛? 그리고 나랑 통하고 있어?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좋고, 이 아이들은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맛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쵸. 네, 그 맛에 특수교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예요. 통합교육 대 특수학교,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똑같은 주제로 부모 편이 있었고 지금 이제 교사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 편에서 이 마지막을 마치 전도사처럼, 통합교육의 전도사, 특수학교 전도사처럼 이런 우리 학교로 오세요, 이런 교육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씩 해주면서 마무리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는 교육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 지금의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적응을 하기 힘들지만 또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장애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통학교육의 가치를 굉장히 신뢰하고 많이 긍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저희가 잘 조성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 이렇게 장애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니, 지원만 좀 잘 되면 이거 너무 좋은 교육인데 네네. 네,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특수학교에 있습니다. 믿고 보내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약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모두가 편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있으면서 발달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고 학교를 보내주시면 전문성 있고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맞이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좀 뜨거운 감자죠. 부모 갑질, 장애인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도 꼭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인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뭐죠?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금 주제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장애 차별이라던가 또는 학부모 갑질,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먼 길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인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